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라. 서울 집값 광풍 분다. 아마 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집이 올라갔다면 이제 서울 외곽으로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024년 7월 31일에 715조 7,383억 원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 엄청납니다. 한 달 사이에 7조입니다. 7조 16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01%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야, 진짜 많이 늘죠. 708조 5,723억 원이 715조 7,383억 원이 됐으니까 가계대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늘은 것도 이렇게 늘은 거지만 작년 연말부터 보면 3.4% 23조 3천억 원이 늘었어요. 715조 7천억까지 갔으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값은 지금 굉장히 풍전등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펑펑펑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2021년 709조 1천억보다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715조 7천억 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가계대출 중에 뭐가 많이 늘어났느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7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7조 6천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지난 6월에 5조 8천억 원, 5월에는 5조 3천억 원, 지금 7월에는 7조 6천억 원. 난리도 아니게 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대출을 틀어막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돈 빌려서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이대로면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집값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값 19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0.30%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는 0.28%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으로 점점 확장되는 분위기예요. 수도권의 상승폭은 지난주에 이어서 늘렸죠. 지난주는 0.15% 이번 주는 0.16% 더 늘어났잖아요. 상승폭이. 어디 그뿐입니까? 전국 아파트값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0.06%였지만 이번 주는 0.07%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 전세값은 63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63주 연속.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자체가. 63주 연속 올라갔으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연초에 73,929건이었습니다. 지금 78,927건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월 4일에 102,085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매물을 더 줄이는 거잖아요. 매물을 초래하는 거 초래.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래 건수는요 6월에 7,390건으로 끝났습니다. 대단합니다. 7월에도 지금 벌써 4,796건입니다. 4,796건. 거래가 엄청나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거래 금액도 6월에 12억 4,134만 원, 7월에는 11억 1,454만 원. 거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는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서울 강남 4곳,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가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 용산, 성동구가 많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외곽으로 점점 확대 발전돼 가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정부는 정책 실패 인정하고 스트레스 DSR 빨리 그냥 도입해야 돼요. 9월까지 가면 8월에 늘어나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9월에 도입하겠다 2단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스트레스 DSR 2단계는 7월에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도입 안 했습니다. 9월로 연기했어요. 그 바람에 집값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 스트레스 DSR을 빨리 도입하고요. 여기에 따른 공급 대책도 빨리 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지금은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외곽까지 퍼지면 그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긴박해졌습니다. 저는 긴박해진 상황을 이거 너무 가볍게 보잖아요. 가볍게 보는 순간 저는 박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저는 빨리 도입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금리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금리 인하 잘못했다가. 금리 인하 잘못하면 진짜 박살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자칫 잘못 대응하면 그 잘못 대응하는 만큼 대가를 치를 겁니다. 저는 대가를 치른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왜 바뀌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개판 죽 써먹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정책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공급에 문제 없다.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틀립니다. 그것도 장관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고요. 게다가 일부 세력이 집을 사고 있어서 그렇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일부 세력이라는 게 부자라는 뜻인데 부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그렇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시장을 똑바로 보세요. 본인이 전세를 안 살아보니까 본인이 집값을 모르는 거죠. 장관직만 누리지 말고 현장을 보세요. 우리 박상우 장관님 진짜 정신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헛소리나 해대고 말입니다. 제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장관직만 누리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다 망칩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태 말입니다.